1923년 9월 1일 낮 11시 일본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 군마 등의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도를 기록한 이 지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를 관동 대지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9월 1일을 방제의 날로 정하여 당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재해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곧 다가올 지진들에 대비하여 분주한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지진재해 후의 참상을 기록한 영화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당시를 되새기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 대지진 때 일본인들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많은 조선인들이 핍박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 방송에서는 방제의 중요성과 그날을 되새겨보는 방제의 날 특집 프로그램이 줄을 이어 방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동 대지진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를 개설해서 많은 자료와 영상들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한국인을 추모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인터넷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 추모에 대한 기사는 극소수였습니다. 일본에서 나름 조선인 추모식이라는 이름을 걸고 열린 행사에는 매우 적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민족차별의식으로 희생된 사람은 자연재해 피해자와 다르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훈훈한 기사인데요. 기사의 댓글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인지 의심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적 증거도 없는데 슬쩍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항상 하던 그들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형편 좋은 피해자 중심주의 따위는 통용되지 않으며 일체 허락하면 안 된다. 유네스코를 포함해서 뭐든지 물증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100년 전의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일을 크게 부풀려서 반일 감정을 육성한다. 하물며 나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건 실제로 행해진 일본이 너희에게 거대한 지원을 해준 일이 아닐까요?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수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배워야 해. 독도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참상을 잊으면 안 된다. 게다가 그건 한국 정부의 지시였다. 이외에도 지극히 혐오적인 말투로 비꼬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추모의 뜻을 보내는 댓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도쿄 도지사들은 매년마다 관동 대지진으로 희생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추모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코이케 유리코는 무려 5년간 추모글을 일부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핑계는 위령비에 한꺼번에 다 추모할 것이다. 개별 추모식에는 안 보낸다였습니다. 기자가 왜 올해도 추모글을 안 보내느냐고 질문하자 코이케는 이유는 작년과 같다라고 작년과 똑같은 대답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거의 인간인지 악마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에 대한 적대심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2021년 2월 10년 만에 대지진인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직후 일본의 한 네티즌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며 허위글을 작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직후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밖에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인터넷상에는 금품을 훔치는 조선인이 있다는 식의 루머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에서는 지진 이후 1개월간 발생한 강도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수십 건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범람했던 유언비어의 추이를 살펴보면 강진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급증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 때 유언비어가 쉽게 퍼지는 건 어디서든 발견되는 현상이라지만 일본의 경우 혐오성 루머의 주 타깃은 언제나 제1교포와 같은 소수자와 약자들이었던 것을 보면 그들의 국민성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인들이 관동 대지진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까지 없애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일본인 학자 니시자키 마사오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일본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겼지만 제1한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일본인들이 입은 희생은 자연재해였지만 한국인들이 입은 피해는 사람에 의한 재난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의 사람으로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참상이 벌어졌는데도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진상은폐에 열을 올렸습니다.
니시자키는 그 만행이 과거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98년 전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한편 억울한 이들의 넋을 달래주려는 걸까요? 9월 1일에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면서 관동 지방에 집중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기후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다시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희생을 치른 동일본 대지진보다 더 끔찍한 재난이 닥칠 것이란 경고가 일본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5년 동안 일본 내 110개 활화산 중 13개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이 폭발했죠. 이에 따라 후지산 분화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300여 년 전의 후지산 폭발은 약 2주 동안 17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했습니다. 당시 화산재 분출은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본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은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 수준의 성장기라며 향후 반드시 분화할 것이라고 앞다투어 예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서 지난 6월부터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던가 실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심해어 대왕산 갈치 12마리가 해안에 밀려왔던 것에 이어 최근 일본에서 심해에 서식하는 투라치류, 메가마우스 등의 희귀 어종이 연달아 발견돼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연구로 저명한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월간지 분계이슌주에서 수도 직하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가마타 교수는 곧 다가올 수도 직하 지진으로 수도권 동부에서 연약한 지반에 의한 건물 붕괴, 서부에서 대규모 목조 주택 화재, 도심에서 강풍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이어져 희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난카이 트로프란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에 있는 깊이 4,000m의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엔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등 세 가지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세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최근 난카이 트로프에서 향후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 정도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규모 9.1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4m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희생자가 32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방제의 날이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는 하지만 탁상 공론으로 해결되는 일이었다면 인류가 자연재해의 공포에 떨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연재해 대국다운 방제 활동을 잘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번 50년 만의 대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그들은 작년과 같은 골판지 가림막으로 된 대피소를 만들었으며 아날로그의 나라답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다음 재해 때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방제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